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인사급여에 대해서 인사급여 전문가께서 이제 설명을 오늘 해주실 건데, 네, 잘 준비가 되셨는지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겠어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쭉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러면 설명을 하고 혹시나 도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때 이제 손을 들고 아, 손을 들고. 네, 그때 네. 질문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들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아닙니다. 한 손만 들어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급여에는 저희는 인사 그리고 휴일, 연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근태, 급여, 기타는 그냥 저희 사용 가이드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사용 가이드니까 기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 휴일 연차, 그 다음 근태, 급여 이 순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인사급여 쪽 기능이 굉장히 많네요. 할 일이 많은 거 보군요. 그쵸.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 구성할 때.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메뉴를 봤을 때 뭔가 설정할 것도 많고 뭔가 메뉴 보니까 아 이런 것들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오늘 잘 저도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열심히 안내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게시맵의 왼쪽에 인사급여 눌러서 들어오시면 사용 가이드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이렇게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런 순서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직원을 등록하는 인사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근태 체크를 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급여를 계산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연차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일한 만큼 연차를 부여한다는 개념을 통해서 여기 연차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렇군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이제 캐시맵에서는 이제 직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그리고 네, 직원의 출퇴근 네, 관련한 근태 그리고 직원이 이제 연차 발생하면 연차를 써야 하고 이제 네,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직원에게 이러한 관리된 근태나 연차들을 통해서 급여 계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냥 절차 같은 설명들이에요. 그냥 이 순서대로 이용해 주시면 된다. 이 순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된다. 이런 여기 내용들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 근태 부분, 출퇴근 부분을 이제 급여를 계산하는데 근무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근로계약서 기준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거기서 아무튼 인사관리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다. 네, 네. 계약서가 참 중요하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저희는 앱으로만 출퇴근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 저희 웹에 들어오셔서 누르시는 게 아니라 저희 캐시맵 앱이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직원들마다 핸드폰에 캐시맥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그렇죠.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면 거기서 이제 출근 퇴근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져 있고요. 이따가 제가 앱 화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앱에서도 내가 얼만큼 근무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관리자도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연차 부분에서 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연차는 저희가 전자결제를 통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화면을 저희 이렇게 잘라서 넣은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이따가는 연차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더 남으면 제가 전자결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연차를 사용하는 게 이제 전자결제를 통해서 네, 내가 이날 휴가를 쓰겠다라고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제 그 연차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급여 생성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근로계약서 기준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 입력을 하면 저희가 또 근로계약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생성한다. 네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한다. 아, 네, 캐시웹에서 작성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전자계약을 통해서 직원과 회사가 계약을 할 네네.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출퇴근 체크를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다 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 찍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출근지를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신호 발생기 세팅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앱에서 어느 정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캐시맵 웹에서 그 컴퓨터로 등록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네. 네. 그러면 요 프로세스는 설명 안 해주셔도 되나요? 여기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 처음에 기본 세팅들 근태 정책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연근무는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연근무를 혹시 적용하신다면 또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휴일, 회사의 근태를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언제 쉬는지 또 추가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는 뭐 창립 기념일이다. 아, 그렇다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쉬고 싶네요, 창립기념일. 저는 저희 회사 창립 기념일이 언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연차를 이제 또 연차도 규칙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이 직원한테 연차를 부여할 것인가 이걸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보면 입사일 기준이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있네요. 이거는 네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군요. 연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신호발생기 출퇴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네네. 그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서 설정이 있는데 이 순서가 조금 뒤바뀌더라도 조금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부서를 설정해 주시면 이제 그 직원은 어떤 부서다 이렇게 묶어두는 게, 정리를 해두시면 저희가 직원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런 화면들에서는 전부 다 부서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부서의 직원들만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서가 어느 정도 엄청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급여 기초 설정, 급여를 생성하려면 저희가 꼭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떤 종류의 세팅이 필요하고 근태, 뭐 연차, 휴일 이런 세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면 잘 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세팅을 잘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상처럼 그냥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본 가이드에 대해서 안내해 드려봤고요. 이제는 직원 정보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직원 정보 화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비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 직원 추가를 보시면 여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뒤에 보시면 빨간색 있잖아요. 네네. 이 값들은 필수 값이어서 얘는 꼭 입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원을 그럼 추가해 볼게요. 네네. 처음으로 이름을 뭐로 해볼까요? 제가 이민혁이니까 이민순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민순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하고 2111111 저희가 그냥 이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셨군요. 네네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임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휴대폰 번호 뭐 010-0000-0000 이 정도로만 하고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네, 저장. 그럼 이민순이라는 직원이 이렇게 등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 상세 정보, 이 직원에 대한 상세 정보, 그냥 주소, 계좌, 그리고 뭐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를 이 첫 번째 탭에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탭에서 아까 계약서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탭이 직원 정보에서 되게 중요한 탭이에요. 그래서 음. 계약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이 직원이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했는가, 네. 그런 계약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 근무 급여 중에 근무 조건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 얼마만큼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것인가, 그리고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발생하게끔 할 것이며 얼만큼의 배율을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급여 부분, 그래서 얼마를 줄 것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대충 입력을 해볼까요? 오늘 지원금 기타는 어떤 거죠? 지원금 기타 부분은 보시면 이 직원에게 지금 적용 중인 지원금이나 아니면 기타 메모 사항을 적어두시는 곳인데요.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네네. 이게 꼭 하나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고용부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네. 직원에게 지원을 해줄 때 이 지원금을 직원이랑 매핑시켜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기본 상세 정보나 지원금 기타 부분은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용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계약 근무 급여 부분은 좀 중요하기도 하고 혹시나 사용하실 때 처음 이용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기본 상세 정보부터 네.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도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주소. 이쪽에 숫자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편 번호거든요. 우편 번호요? 네, 저는 예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경기도 시흥시 점점점 어쩌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급여 계좌. 이 급여 계좌는 나중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네네. 이 직원의 계좌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그 계좌를 네. 이제 가지고 와서 이체를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이전 설명을 설명드렸었죠. 드렸었습니다. 네, 네네. 국민은행에서 이제 네, 이체를 할 수 제가 그 있다고. 영상이 나오지 않는데 네. 제대로 설명을 드리셨나 해가지고 그때 급여 계좌가 이 급여 계좌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입력하신 다음에 계좌 확인까지 해주시면 네, 제대로 등록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차량 소득 공제 여부. 이건 이제 급여 생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대상자냐 대상자가 아니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급여 생성을 할 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산이 조금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쪽이 그 병역은 그냥 우리 회사에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부양가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공제할 때 그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네. 근로소득을 이제 뭐 10% 이렇게 뭐 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어찌됐든 뭔가 이게 공제를 그렇죠,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제할 때 급여 계산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양가족도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서도 이제 건강보험만 소득공제 이렇게 또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급여 담당자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타 학력사항은 뭐 따로 시스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메모 용도로 네. 이분이 학력이 어떻게 됐다 그리고 자격사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거 말고 파일을 첨부하고 싶으시다면 맨 밑에 이력서, 제출 서류 여기에 첨부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직원의 이력서라든지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관련해서 네. 필요한 서류들을 여기서 모두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장을 꼭 누르신 다음에 계약 근무 급여 파트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이쪽 화면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접혀 있을 거예요. 네. 여기 계약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으실 텐데 그 계약 유형에 따라 저희는 나눠놨어요. 이 직원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일용직이냐. 근데 이 정규직이라는 건 그냥 용어일 뿐이고 이제 기간에 정함이 있냐 없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직원이면서 퇴사일이 뭐 언제 정해져 있지 않겠죠. 그러면 네. 기간에 정함이 없는 직원. 저는 제가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민순을 입력해 볼게요. 저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저 계약 유형에 지금 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그리고 계약직 그리고 일용직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세 가지 계약 유형으로 구분하면 모든 종류의 계약을 다 사람의 계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걸까요? 네네,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용어가 정규직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정규직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지정하고 있는 분들이 그 계약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분들 네네. 그리고 기간에 정함이 있는 분들이 계약직으로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용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쪽에 설명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 하루 이렇게 근로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일용직으로 이렇게 빼놓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일용 근로소득 적용자분들은 저희 이렇게 캐시맵에서 일용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등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가장 많은 경우 발생하는 정규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입사일은 그냥 오늘로 하고 12월 23일로 하고요. 퇴사일은 아직 기간이 정함이 없으니까 입력을 하지 않고요. 저는 연봉제니까 제가 연봉을 하겠습니다. 중 3천만 원이라고 쓰고요. 3천만 원이면 12로 나눠서 월급을 적어주시면 돼요. 250만 원. 그리고 시급은 이제 저희가 아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게 네. 혹시 보신 적 네, 있으신가요? 봤습니다. 네. 그런 수당들이 적용될 때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계산들을 위해서 여기다 시급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10,000원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시급을 10,000원으로 하면 월급이 250만 원이 나오나요? 이게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 이게 저희가 그렇게 묶여 있지 않고요. 월급은 월급, 시급은 시급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에는 몇 시간 근무해서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그 이것저것 또 포함될 그 수당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식대나 아니면 차량 유지비나 뭐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은 얼마고 시급은 얼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월급 250만 원에 시급 10,000원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습 기간은 없는 걸로 할게요. 네. 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그리고 4대 보험은 전체 다 가입한 걸로 하겠습니다. 취득일은 오늘 말고 다음 주 월요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계약 유형은 이렇게 정리가 끝나고요. 이렇게 접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여기 수습기간 적용 시 급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네. 그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면 3개월 동안 급여를 80 계약된 금액의 80%만 지급한다. 네네. 요런 항목이 있다면 네, 그렇게 맞습니다.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쵸. 아, 근데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게, 그, 아무리 여기서 수습 기간 동안이라고 80%, 90%를 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는 없습니다. 아, 그거보다 네. 더 낮게 줄 수는 없어요. 아, 미만으로. 네네. 네. 그거를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근무 조건으로 넘어갈게요. 저희는 또 여기서도 용어를 좀 이렇게 나눠놨어요. 일반 사무직형,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대 근무형, 그리고 요일시간 변동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사무직형은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죠. 왜 그런 말 되게 마음 아프게 하시죠? 아, 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 to 6다. 그쵸. 이렇게 루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 사무직형에 포함되시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똑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날과 주휴일, 그리고 근무 시간, 휴게 이렇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형은 제가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근무하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메뉴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근무 세트가 있지만 여기 세트 추가가 있어요. 네. 저 세트 추가를 누르면 근무, 공구시, 그리고 이렇게 18시에서 근무하고, 뭐 야간에 근무할 때는 뭐 21시부터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06시까지 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교대 근무를 하셔도 저희 캐시맵을 통해서 근무 시간을 계산해 드릴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급여를 계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일 시간 변동형, 이거는 불규칙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렇죠. 네,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렇죠. 뭐 꼭 그건 아니더라도 그런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6시간 6시간, 4시간 4시간, 그렇죠. 8시간 8시간 이렇게 근무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반 사무직형으로 안내해 매일 드릴게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네, 저는 그러면 제가 0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를 예시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휴게 시간이 여러 개인 이유가 쪼개서 휴게 시간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야간 근무, 연장 근무를 하실 때 그 휴게 시간들을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그때도 이만큼 휴게가 적용되었다고 근무 시간을 계산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18시 30분이 원래 퇴근인데 만약에 회사에 남아서 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저녁 시간을 가져요.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거죠. 네. 휴게 시간이다. 그렇죠. 네. 혹시나 여기서 또 야간 근무까지 할 경우가 있다면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저희 캐시맵은 여기서 근태 밑에 보시면 24시간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 뭐 09시부터 6시까지 이게 아니라 18시까지 0부터 24까지 숫자 중에 입력해 주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혹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휴게 시간을 쓸 때 아니죠. 휴게 시간을 쓸 때가 아니라 그냥 시간 자체를 쓸 때 저희가 이제 오전 오후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단위를 네네. 24로 써라 네네네. 말씀이시군요. 네, 그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실 건가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일하는 날하고 주휴일이 뭔가요? 저희가 일하는 날,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는 한 주를 기준으로 이제 근무를 이제 뭐 주휴수당 이런 게 지급이 되는 것처럼 한 주를 기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날이 한 주에 며칠이냐. 그래서 주 며칠이다. 주 5일이다. 보통 주 5일. 그쵸, 주 5일이죠. 뭐 보통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주 5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주휴일이 언제냐, 이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이에요. 네. 일을 하지 않으셔도 이날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금액을 받는 거죠. 네. 1급을 받으시는 네. 거죠. 네. 그런 날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로 설정해 놓으신 날에 만약에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그분은 휴일 수당이 추가로. 그렇죠.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일이 일요일인데 토요일 날 근무를 하셨다. 네. 그러면 그거는 주휴 수당이 그러니까 휴일 근무 수당이 아니라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인사급여가 좀 어렵더라고요. 법적으로 이제. 네네. 아무래도 네. 좀 법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근로수당 설정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줘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1.5배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최소 1.5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야간은 0.5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수당은 이제 8시간 이내,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1.5배고 8시간 초과로 근무를 하면 2.0배예요. 이렇게 다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연장이랑 야간이랑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연장이랑 야간이요? 네.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이다. 네. 겹칠 수 있죠. 그러면 2배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2배라는 게 내 기준 시급의 2배가 아니라 내 기준 10에 그냥 예를 들어 제가 10,000원이잖아요. 그럼 20,000원 받는 거죠. 그때는 1시간당. 네네네. 네, 그렇게 됩니다. 쓸까요? 네, 그래서 근무 조건 닫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급여 항목 이렇게 있고요. 이 급여 항목은 이제 저희가 급여를 생성할 때 반영되는 부분인데요. 네. 제가 이쪽에서 2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기본급이 그 중에 220만 원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인사 서류하며? 네. 이거 내용이 너무 길지 않아요, 과장님? 네. 아니,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응. 아니, 네. 이거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이거. 자, 이거 이 메뉴 하고 한번 끊고 가는 거죠. 네. 기본 인사 하나, 연대 하나, 연차 하나, 급여 하나 이렇게 총 4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 질문도 이게 날카로운 근데- 질문인 게 네. 이게 근데 그 프로세스가 어제 이체기타 같은 거는 그냥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이렇게 그냥 딱딱딱 떨어져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좀 흘러다니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자를게요.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그럼 나중에 폴더만 좀 나눠서. 네. 네. 시간을 나눠 드릴게요. 아, 다시 할까요? 어. 아이고. 핸드폰에 뭐가 계속 와.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인기가 많은 게 아니야. 나 이거 20kg 5천 원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인기가 많은 거죠. 너 다 가져가나? 전 인기가 없어서. 왜 없는지 알아? 자꾸 쉬니까 없는 거야. 맞아요. 야, 너 연차 어떡하려고? 없어요. 마이너스 2일. 어떡하려고? 그냥 월급에서 까고 받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출근하면 된다. 주말 출근해서 뭐해요? 혼자 알아서 뭐예요? 이거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찍어요, 혼자. 다시 하실까요?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급여 항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밑에 있고요. 다 접으셔도 되고요. 그 아까 위쪽에서 제가 그 월급 250만 원 입력한 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급여를 생성할 때 이분의 급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를 밑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그 중에 기본급이 220만 원이고 식대 보조비가 비과세로 10만 원이고 그리고 차량 보조비가 20만 원 이렇게 해서 250만 원이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거든요. 시급이 10,000원이어도 그게 그대로 이제 월급이랑 맞물릴 수가 없는 게 그 이 기본급 부분이 시급과 관련이 있고 이제 차량 보조비, 식대 보조비 같은 건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그냥 받는 거거든요. 시간과 상관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저장. 네네. 공제 항목은 왜 안 해주세요? 공제 항목은 저희가 이 급여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밑에 4대 보험 등 그리고 또 저희 근로소득세 이건 다 계산을 해드리고요. 여기에 적는 공제 항목은 용도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뭐 노동조합비, 그렇죠. 그런 그런 걸 동호회비 이런 미리 거 그냥 한다면? 공제해주겠다. 아. 그거에서 미리 공제해주겠다. 뭐 아, 그런 그렇군요. 차원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직원의 급여 내용을 작성해 주면 네. 어차피 이제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급여 작성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네. 여기서는 동호회비라든지 이런 네. 회사에서 사용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공제 항목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밑에 적용일이 있어요. 이 적용일은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계약 사항이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계약이 이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가 그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값들이 언제부터 이대로 시스템이 계산을 해줄 것인가를 네. 설정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제가 등록을 할게요. 22년 12월 23일 저장을 해주시면 보시면 신규 차수, 기존 차수 수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저희가 이 계약이 변경됐을 때 등록할 때마다 이전 그 차수를 이력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정보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되 저기 적용일만 수정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신규 차수를 등록을 해서 이전 그 정보를 그대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제 어떤 직원에게 계약이 네. 뭐 갱신이 될 때마다 그 이력을 네. 모두 남기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차수로 등록하면 방금 전까지 그 세팅하기 전은 6월 1일부터였지만 그리고 세팅한 후는 12월 23일부터 이제부터 적용이 된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직원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등록된 직원들을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보는 직원 목록 메뉴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직원의 정보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 계약서는 생성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상세를 누르시면 방금 직원 정보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이쪽에서는 직원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검색해서? 아, 직원 정보 화면에서요? 네. 보시면 이쪽에 저희가 또 캐시메 키워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민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저희는 돋보기를 누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아, 이제 돋보기 팝업이- 버튼을 누르면 네. 직원 목록이 나타나는군요. 네, 그리고 제가 부서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직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 메뉴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로 엮어서 조회를 하시면 좀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직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용역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용역분들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직원 정보를 이렇게 추가하지 마시고 용역 관리가 따로 있거든요. 네. 여기서 신규로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삭제가 필요하다면 삭제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신규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빈 화면이 돼요.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또 한번 또 용역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근데 용역이 뭐죠? 용역이 이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볼 때 우리 직원들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있잖아요. 도움을 구할게요. 네네. 외부에서 이제 제 아, 인력의 힘을 아웃소싱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만 도와줘. 아, 네. 이것만 도와줘. 네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 좀 해줘. 그래서 계약 시작일, 그리고 계약 종료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용역분들이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너무 비전문가여서 그런지. 네. 저도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이용역 씨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생일은 같고요. 소속을 어디로 할까요? 용역. 이게 저희 거래처 있죠. 네. 캐시미에 있는 거래처. 그 거래처 소속 이게 왜냐하면 용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근무했고 얼만큼 지급해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빌려서 모셔왔기 때문에. 저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요? 저 이제 이해했어요. 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라는 게 이제 네. 아웃소싱을 통해서 네. 직원이 이제 들어왔는데 네네. 이 들어오신 직원분은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고 네네. 그 아웃소싱 회사 직원 아, 소속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께 지급해야 할 급여 이런 부분들을 직원분께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 회사에 그렇죠. 매입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속의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한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서 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해주실 거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개발팀에 도와주시러 왔어요. 직위는 건너뛰어도 돼요. 보시면 여기도 빨간색 표시가 있는데 이 빨간색 표시만 필수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해당 직원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올해요? 올해 다 갔는데요? 새해 모른 하나? 또 갔다 갈까요? 이거 하면 뭐로 넘어갈 거였어? 이거 저번 순서대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내려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아, 내가 아까 공부하라 했잖아. 한번 봤어요. 근데 그 뭐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동영관이 뭐 금방 나머지 게 금방 끝나실 것 같으면 한 번 하시고 길어진 내용들 하시면 따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컷하는데 문제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과제에서 한번 끊고 가자. 네. 다시 할게. 네. 네, 그럼 이제 이용혁 씨가 주식회사 모두 소속의 이용혁 씨가 이제 임명이 됐네요. 네네.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용역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관리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아까 그 직원 정보 부분에서 깜빡한 부분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다시 직원 정보 화면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정보를 다 입력했으니까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면 다 입력한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그냥 이대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랑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뭐 근무 장소가 다르다면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담당 업무, 저희가 보시면 이쪽에 이 직원분 지금 업무를 입력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빈값인데 뭐라고 찍을까요? 영상 촬영 주 5일이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서 네, 이렇게 적용을 됩니다. 하고 생성을 하면 네. 눌러볼까요? 네. 네. 생성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면 이제 계약서 화면으로 이동을 하실지 아니면 이 화면에 남아 있을지인데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근로계약서로 가고요. 근로계약서는 인사 밑에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민수 작성 상태로 되어 있죠. 네. 방금 하나 만든 거. 네. 보시면 상태는 서명 전이고요.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네. 서명 전이라 이제 아직 서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서명은 저희 캐시맵 앱 나의 정보 근로계약서에서 하실 수 있어요. 아, 핸드폰으로.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었고 네. 요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자기 아이디로 캐시맵 앱에 네. 로그인하면 근로계약서 메뉴에서 저 계약서를 확인하고 네. 서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앱에서 그 근로계약서를 계속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분은 서명 전인데 이게 김유신 분을 눌러보시면 서명 완료죠. 네. 이 차이가 있어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명 완료된 건 이게 보기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명 전에는 아직 이 뭔가 근로계약서를 잘못 생성했다면 아직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서 삭제 버튼을 통해서 삭제해 주시고 다시 네.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분한테 서명을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직원이 서명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삭제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그러면 김유신님 계약서 궁금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사인이 되었군요.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근로계약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 정보에서 또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잠시만요. 저희가 직원을 한 번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그 계약 사항이 변동될 때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원래 9시부터 근무였는데 전 직원이 9시 반으로 바뀌었어요. 출근이. 그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작업하시지 말고 지금 이렇게 입력한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계약 차수 복사하기가 있어요. 네. 입력된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직원에게 적용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네.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 건드리고 네네. 굵직굵직한 부분들만 변경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복사를 해놓고 사용하니까 훨씬 간편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됐다면 이렇게 여러 직원에게 이 변경된 내용을 다 일괄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세한 사항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 사항 같지만 이만큼 조금씩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은 적용하신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복사하지 않고 일일이 해도 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직원 정보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 부서원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화면을.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부서원 정보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대표이사실, 기획팀, 영업팀 이렇게 이 부서마다 어떤 직원이 속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부서원 추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부서가 이제 지정이 안 된 직원이나 혹은 다른 부서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눌러서 추가를 누르면 이쪽에 속하게 되는 거죠. 대표의 사실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제가 예시를 준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서는 어떻게 추가하나요? 부서는 왼쪽 아래에 이제 부서 파트 그리고 부서의 구성원 파트인데요. 부서 파트에서 보시면 저기 부서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부서 개발팀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하위에 하위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 기본으로 본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본사의 하위 부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부서가 하나 있었다면 네. 하위에 하위 저 부서가 개발팀에다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개발팀의 하위 부서로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1팀? 개발 1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위 부서까지 관리를 할 네.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부서 이름 수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네. 혹은 삭제도 하실 수 있는데 삭제하시게 되면 해당 부서원들이 이제 부서가 없는 상태로 자유의 몸이 되네요. 네, 자유의 몸이 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사 부분에 효율 관리. 네, 휴일 관리도 안내해 드릴까요? 네, 지금 휴일 관리를 지금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휴일일 수 있잖아요.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휴일일 수 있죠. 그렇죠. 창립기념일.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쪽에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창립기념일은 12월 26일이네요. 좋네요. 월요일이네요. 네. 이거 참 잘해놓으신 것 같네요. 꼭 네.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매년 우리 회사가 원래 이날은 쉬는 게 아닌데 이날을 쉬기로 했다. 그런 사항들을 이제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휴일 관리 메뉴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매년 네. 이렇게 쉬는 날들은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라인 추가 버튼을 눌러서 네. 여기서 이제 일자를 입력을 하고 네. 이날은 뭐가 좋을까요? 민순 오신 날 이렇게 네. 해서 휴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휴일을 지정을 하면서 이 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그것도 설정할 수 당연히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급여가 계산이 네네. 되어야 되고요. 무급휴일은 그렇지 않은 네, 맞습니다. 휴일로. 네. 네,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휴일 관리에서 등록된 휴일은 저희가 메인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성탄절 그리고 창립기념일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휴일 관리를 하면 네. 우측에서 달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네네. 이게 22년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부분에서 인사서류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서류함 부분은 이제 어떤 직원 한 명한테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는 파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파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 인사 관리 차원에서 이 문서가 참 중요하다 싶은 문서들은 이쪽에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요. 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퇴직금 운영 계획? 네,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쪽을 잘 몰라서 아니면 네네. 취업 규칙. 네네. 네, 이런 문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취업 규칙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취업 규칙 그리고 또 혹은 우리 회사 사내 규정 같은 경우들은 그런 내용들은 또 저희가 또 우리 회사 규정이라는 메뉴에서 따로 이렇게 모아서 관리하실 수 있게끔 해놨어요. 직원들과 공유하도록요. 그렇군요. 네, 인사서류함 같은 부분은 이제 직원들과 꼭 공유하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이걸 좀 보존하겠다, 좀 가지고 있겠다 싶은 문서들을 이쪽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사내 규정 같은 내용들, 취업 규칙 같은 내용들은 직원들에게 공유되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회사 규정 화면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 서류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에게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사 네. 담당자께서 인사 업무를 하시면서 네네. 그런 업무 차원에서 이제 관련
서류들을 이쪽에 업로드해서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좌측이 이제 목록이고 네. 여기서 폴더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름을 수정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 인사 서류함의 하위로 네.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PC에 있는 파일을 네. 첨부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이 폴더 밑에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규정 화면으로 넘어가서 안내를 드려볼게요. 네, 우리 회사 규정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취업 규칙 나와 있죠, 마치. 그러네요. 이렇게, 네, 어도브 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회사 규정 샘플 모음으로 그냥 이렇게들 사용하더라, 이렇게들 입력하시더라 이런 예시를 이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회사가 아직 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규정이라는 메뉴는 네. 이제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네네. 그래서 취업 규칙이라든지 뭐 어떤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뭐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공지돼야 할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추가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추가가 되면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취업 규칙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규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 이게 하실 수 있고. 어떤 규정인지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연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차. 네, 그럼 연차도 저희가 연차, 근태, 급여 이 부분들은 기초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메뉴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연차 기초 설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연차 기초 설정. 네. 보시면 연차 기준 연도와 지급 기준 원칙을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설정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 아파요. 그렇죠. 이게 좀 말들을 좀 함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들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시면 이제 전문가로서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차 기준 연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부터 관리를 시작할 것인가, 연차에 대해서 이거를 설정하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 시스템을 2021년부터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22년부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시점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연도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22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진짜 많이 헷갈리고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인데요. 연차 발생 기준. 네. 연차 유급 휴가를 연도 기준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할지 설정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들어본 적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좀 알고 보면은 이제 연차 휴가를 관리하는 회사 입장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연도 기준이 있고 입사일 기준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저희 캐시맵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용 또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시면 연도 기준은 그해 1월 1일 있죠.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직원이 1월 1일이 되면 어느 정도 자기한테 이제 할당된 양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지급받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매년 말일까지 이 직원이 이 연차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관리 포인트를 이제 두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입사일 기준이 있는데 입사일 기준은 이제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좀 깔끔한 게 어차피 시스템에서 계산을 해주니까 깔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잖아요. 그 입사일 기준으로 이 직원은 이 직원의 입사일에 연차를 부여받고 저 직원은 저 직원의 입사일에 연차가 이제 생성이 되는. 저 이해했어요. 네. 제가 한번 설명해봐도 돼요? 그럼요. 이게 연도 기준은 국제 나이고요. 네네. 입사일 기준은 아니지. 연도 기준은 K 나이고. 네네.
입사일 기준은 국제 나이네. 만 나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네. 내가 입사한 날에 내 생일에 연차가 나온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사일 기준은 만 나이기 때문에 깔끔해요. 그냥 내 나이 때 되면 그냥 돌아오면은 15일 이렇게 부여받는 식으로 계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연도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을 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입사를 하고 이제 올해 1월 1일이 됐을 때 네. 그때 연차가 며칠이 1월 1일 날 부여되어야 하느냐, 혹은 뭐 이제 내 연차가 이제 내가 생각한 거랑 일수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자, 보시면 우선은 그 입사한 지 1년 미만일 때는 동일해요. 한 달에 1일씩 네.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네. 이제 1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네. 그래서 총 11일의 연차를 받아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연도 기준으로 하면은 그 1월 1일이 됐을 때 이제 퍼센테이지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근무한 거에 비례해서 1월 1일에 연차를 미리 며칠을 땡겨 주거든요. 네. 그 공식이 여기 써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2년 올해 7월 달에 입사를 했으면 네네. 23년 1월에는 네네. 제가 작년에 7, 8, 9, 10, 11, 12 6개를 만약에 사용을 했으면 네네. 그러면 1월 1일에는 뭐 6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쵸. 이제 사용한 거랑은 상관없이 상관이 없네요. 그만큼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퇴직하셨을 때 다시 재정산해 주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편의를 위해서, 네,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드리면 7월에 입사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근무하셨잖아요. 딱 절반 근무하셨죠. 네. 근데 원래 1월 1일부터 근무하셨으면 쭉 하셨으면 15일이 부여가 네. 되는 건데 네네네. 절반만큼 하셨으니 7.5일, 아, 1월 1일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아, 그렇군요. 네. 7.5일. 네. 네. 그래서 이 7.5면 소수점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발생하는 소수점들은 이제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 관리 메뉴에서 8로 올릴 수 그쵸. 있다는 말씀. 그렇죠. 8로 올릴지 아니면 7로 하고 다음에 더 줄지 그거는 회사 운영 방침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렇게 한다면 네. 퇴직할 때도 뭔가 계산을 한번 해야 되나요? 네, 재정산하셔야죠. 아, 이미 1월 1일 날 그 해 연차가 모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이제 퇴직하는 시점에서는 입사일,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다시 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해야겠지만 회사에서 이제 다 그렇게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K9로 관리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K9로 관리하는 이제 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덜 지급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더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퇴직하실 때는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해서 비교해서 이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싸리 입사일 기준으로 그냥 관리하면 어떤가요? 그게 뭐 언제까지 연차를 꼭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차 촉진이 있는데 네네. 그 연차 촉진 관리만 이제 잘 하실 수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네. 이 사람마다 그러니까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이 사람은 12월까지 연차를 소진을 해야 하고 이 네네. 사람은 5월까지 연차를 소진해야 하고 네네. 이게 이런 관리가 네. 불편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연도 기준으로 하는데 네네. 캐시맵에서는 관리할 수 있으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좋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좋겠네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만 나이를 안 쓰기 때문에 네. 아니죠. 편의에 따라서 네. 그렇죠. 네. 국제 나이를 쓰기 때문에. 국제 나이를.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하고 저장 네. 버튼을 누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만나게 바뀌지 않나요? 이제 내년부터 만 나이를 쓰죠. 네네. 그거 언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급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왜요? 아까 네. 우리나라는 나이를 안 쓰기 때문에 아, 제가 K 나이를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그랬나요? 수정하겠습니다. K 나이. 네. 그럼 이제
그 기초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관리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연차 관리. 네. 기준일이 있어요. 네. 내가 이걸 지금 조회하는 그 날짜가 기준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그 시점에 내가 연차가 몇 개였지? 혹은 미래에 내가 연차가 몇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준일을 바꿔서 조회하면 네네, 그렇게 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재직 구분은 전체거나 재직 퇴직이거나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차 기초 설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가이드예요. 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을 통해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원한테 얼만큼 부여를 할 거야 하는 확정일을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이 계산한 거는 15일인데 네. 이제 회사 방침상 18개를 줄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네. 만약에 15일이 나왔는데 9일만 주는 건 어떤가요? 이건 정말 좋지 않죠, 이건. 안 좋은가요? 네, 이건 좋지 않죠. 우리 회사 연차 좀 뺏고 싶은 분이 있어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기초 설정에서 그 연차 기준 연도가 있었잖아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이때부터 캐시맵을 통해 연차를 관리한다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을 때 가이드가 있고 확정일이 있지만 내가 적용하는 이 시점 이전에 사용한 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여기 이전 사용 연차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15, 15로 할게요. 제가 네. 가이드도 15일이고 확정일도 15일인데 이전에 너무 많이 사용한 거예요. 9일을 사용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김유신 선택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확정일 15일이고 이전 사용이 9일이라서 자녀가 6일. 네. 이렇게 도중에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연차 관리 메뉴에서는 이제 시스템에서 계산한 연차 수를 확정일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회사 방침에 따라 네네. 확정일을 입력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그 연차 수도 입력을 해서 연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3 버튼 궁금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눌러보면 네, 연차 사용 내역이에요. 이 직원이 연차를 언제 사용했는지 네네. 이렇게 네. 휴가 신청서가 네. 나오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휴가 신청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청서는 전자결제를 통해서 네. 이제 저희가 결제를 올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자결제에서 휴가를 신청하는 화면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저희 전자결제는 전부 다 포털에 있고요. 네. 그리고 문서 작성해서 휴가 신청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로그인을 홍길동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기한자는 자동으로 홍길동이고요. 그리고 연차, 훈련, 병가, 경조, 휴가의 구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제 구분을 설정해서 연차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가 기간은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 네. 결제선 지정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이거는 제가 다 하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해하시니 결제선 지정을 먼저 네.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결제를 누구한테 올릴 것인가를 설정하는 결제선 지정인데요. 보시면 목록이 있어요. 이거는 다 등록을 하고 그 결제선을 계속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한다면 목록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장된 결제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매번 네네. 입력하기 좀 번거로우시니까 네네네. 제가 김유신 결제선을 한번 적용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네. 김유신에게만 올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종 결제가 김유신으로 나옵니다. 네. 혹시나 이제 다른 분들도 결제선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싶으시면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밑으로 이렇게 가면서 김유신, 그 다음에 하사원 이렇게 결제가 되는데 이게 좀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네. 하사원이니까. 그래서 하사원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고 참조는 이걸 이제 장영실 님이 참조해서 이런 결제가 있었다, 이런 전자결제가 있었다,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적용을 누르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닫기 또는 닫기를 눌러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결제선 김유신이라고 하고 저장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 목록에 추가가 돼요. 네. 그렇군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제목을 김유신 말고 네. 휴가 신청 결제 라인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네. 보기 좋죠. 저장 닫기. 네. 저장하시고요. 그 이렇게.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누르면 방금 그 내용이 그대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요 순서대로 전자결제가 이루어진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만 끼어들자면은 네. 이 휴가 구분에서요. 네. 휴가 구분에서 연차, 반차, 시차는 네. 연차에서 차감이 됩니다. 네. 네,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 휴가들이고요. 훈련, 병가, 경조, 출산, 포상은 그리고 기타는 연차에서 차감이 안 돼요. 네네, 중요한 내용이죠. 네, 연차에서 그쵸? 차감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회사 방침에 따라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시는데 뭐 오늘까지면 오늘 하루로 연차를 올리신 거죠. 네. 네, 그리고 비상 연락처, 뭐 제 번호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제가 오늘 너무 추워서 하루 연차 사용하겠습니다. 아니 저 죄송합니다. 갑자기 꼰대 마인드가 발동이 돼가지고 이런 거 못 참으시죠? 저 반려하고 싶네요. 이러면 바로 반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보통 여기서 이제 역시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쓰지 않나요? 네.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래서 이제 이걸 안 쓰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전자결제를요? 아니요. 연차 사유. 연차 사유. 입력. 맞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프라이버시. 그렇죠. 네. 그냥 없이도 되나요? 그럼요. 없이도 되나? 네. 저희 캐시맵은 여기 보시면 메뉴마다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 별같이 되어 있는 이 표시가 없는 사항들은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입력하면 더 좋지만 꼭 입력하지 않으셔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결제가 요청이 되고 네. 여기서 하사원 김유신까지 결제가 완료가 되면 네. 연차 신청이 완료가 된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연차 관리의 사용 내역으로 나타나겠네요. 네. 그리고 자녀가 하루 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로직으로 돌아가는 연차들이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고 결제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현황이 이렇다. 연차 현황 메뉴에서는 네. 직원별로 이렇게 연차를 썼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사용수, 자녀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아까 연차 사용 내용 봤던 거랑 같은 화면이죠. 네,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쪽에 왼쪽에 목록에서 직원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사용 내역이 나와요. 임꺽정은 이날 연차를 썼다. 보시면 이 구분이 연차가 되어 있는 게 뭐 반차, 시차 이쪽에 구분이 다 나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점. 저희가 캐시맵 큰 특징인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 메뉴에는 없는데 조회를 하는 메뉴에만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네. 여기 인쇄 다운로드 기능인데 그래서 지금 직원들 연차 상황이 어떤데? 라는 걸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뽑아서 보실 수 있게. 그렇군요. 네, 보고서처럼. 인쇄할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렇게 인쇄까지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궁금하네요. 들어갔습니다. 22년도에 1월 1일 날 9일이 확정됐고 1월 25, 26일에 연차 이틀을 썼다. 네. 이 연차는 이런 결제를 통해서 사용이 되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차는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근태. 네, 출퇴근. 캐시맵에서는 이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출근과 퇴근을 버튼을 눌러서 출퇴근 시간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메뉴들과 마찬가지로 기초 설정을 하고 그 뒤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럼 기본 근태 설정, 기본적인 설정부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근태를 기록하기 위하여 근무형의 결정, 시간 보정 등의 원칙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좀 어렵죠. 이것도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설정하는 메뉴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근한 시간을 이제 저희가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직원이 근무했다고 봐야 하는가? 네. 회사에 딱 들어왔을 때?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을 때?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조금이나마 해결을 하고자 출퇴근을 체크한 시간, 그 어플로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어플로 출근이라고 찍는 시간과 시스템에 기록하는 시간, 그 시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둡니다. 어떤 차이를 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30분 출근인데 23분에 출근을 찍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는 얘를 30분에 왔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20분에 왔다고 볼 것인가, 이러한 설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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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정 원칙이라고 할게요. 네네. 보정 원칙 첫 번째는 밀어서 하느냐 아니면 당겨서 하느냐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근 시간대에서 저희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직원에게 더 유리한 거죠. 어찌 보면. 네. 그래서 13분을 10분으로 보정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출근 시간에 내가 13분에 찍었는데 네. 그거를 시스템은 10분으로 인식하겠다. 그렇죠. 10분에 출근한 걸로 9시 10분으로. 그렇죠. 인식하겠다. 그렇죠. 9시 10분으로 인식하겠다. 그리고 밀어서 보정을 하는 건 9시 13분에 출근을 찍었을 때 이거는 9시 20분에 출근한 것으로 보겠다. 네. 그것이 저희가 밀어서 보정이라고 하고요. 음, 퇴근에서는 반대입니다. 당겨서 보정하는 거. 이제 이 사람이 18시 30분 퇴근인데 18시 44분에 퇴근을 눌렀어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아, 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근은 당겨서 이제 44분이면 40분으로 보정. 좀 더 일찍 퇴근한 걸로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밀어서는 44분을 퇴근을 찍으면 50분으로 보정. 더 늦게 퇴근한 걸로 보는 거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보통은 출근 시간대는 밀어서 보정, 퇴근 시간대는 당겨서 보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의 회사가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한테는 네네. 불리하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5분 일찍 출근해. 네. 퇴근 시간 하고부터 퇴근 준비해. 퇴근 시간 네네. 지나고부터 퇴근 준비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는 되어 있죠. 지금 사실. 그렇죠. 사회가 보통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회사 방침에 따라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괜찮아. 5분 일찍 퇴근해. 그래도 원래대로 지킬 거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냥 설정을 해놓은 거지. 그래서 네네네.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서 이 값을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정 원칙은 방향, 밀어서냐 당겨서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정 원칙은 간격인데요. 그래서 얼마만큼 땡기고 얼마만큼 밀어서 시간을 이제 저장을 할 거냐, 이걸 설정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5분 단위냐 10분 단위냐, 네. 30분 단위냐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5분 단위라고 하면 이제 11분에 출근을 찍었는데 이제 밀어서 보정을 하면 15분에 출근한 걸로 보는 거죠. 아,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단위가 길어야 5분이다. 보정해봤자 5분 보정한다. 보정해봤자 10분 보정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보정하는 거는 당겨서 보정하거나 혹은 밀어서 보정하거나.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을 이제 몇 시간 몇 분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시간을 100분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100분위로 표기할 때 저희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그 시간을 표기한다는 거, 그 내용이 여기에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보니까 뭔가 이제 좀 헷갈릴 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요 우측에 있는 요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보면 네. 조금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우측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도와드리는 내용과 동시에 정말 저희 캐시맵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캐시맵 근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출근 체크 시간 그리고 시업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출근 체크 시간은 그냥 실제로 그때 체크한 시간이고요. 기기를 통해서 체크한 시간이고, 시업 시간은 그래서 시스템의 기록이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표기해주는 시간입니다. 계산은 시업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근 퇴근 체크 시간은 핸드폰에 누른 시간이고, 네네. 시업 시간은 계약서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 계약서 기준이라고 드렸던 말씀이 여기서 다시 또 얼만큼 중요하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캐시백은 이래요. 아무리 일찍 출근을 했더라도 계약서에 있는 시간에 출근한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퇴근도 똑같아요.
퇴근 체크 시간이 있고 종업 시간이 있거든요. 종업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드리고요. 아무리 내 퇴근 시간보다 늦게 퇴근을 하였더라도 저희는 종업 시간을 그 계약상의 퇴근 시간으로 기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근무가 늦게까지 하는 게 회사와 나와 이게 협의하에 서로 야근을 한 거다. 그렇죠. 야근을 한 거다 한다면 직원분께서 이제 근태 기록, 이 근무 기록 있잖아요. 출퇴근 기록을 수정 요청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굳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컴퓨터로 들어오지 않으셔도 앱을 통해서 근태 수정 요청을 눌러서 이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근태 담당자분 있잖아요. 관리자분이 이제 출근 체크 시간, 퇴근 체크 시간 저거는 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시업 시간, 종업 시간은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수정한 기록이 다 남고요. 그래서 이거 종업 시간이 계약대로 찍혀 있는데 아니야 연장 근무한 거야 한다면 이제 종업 시간을 뒤로 밀어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직원이 핸드폰에서 네.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게 종업 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른 출근, 늦은 퇴근 이때 어떻게 보정이 된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출퇴근 체크를 하려면 그래서 이거 말고 또 필요한 설정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아무 데서나 출퇴근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먼저 출근지, 근무지를 설정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신호 발생기 세팅이고요. 총 3가지 방법으로 저희는 출퇴근을 인식할 수 있어요. 비컨, 와이파이, 그리고 GPS가 있는데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GPS 사용을 권장드리고요. 잠시만요. 마우스가 안 되네요. 네. 와이파이는 저희가 와이파이를 핸드폰으로 그 지역에 있는 와이파이를 잡아야 예를 들면 회사 와이파이를 잡아야 출퇴근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 방식이 3개가 있는데 네네. 비콘은 네. 이 비콘이라는 블루투스 발생 장치가 있어서 네네.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아니면 용산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네. 잠시만요. 아니 그냥 하자. 네? 그냥 하자. 멈췄다가 아니, 하면 그냥- 되잖아요. 그쵸? 이어서 하면 되잖아요. 아유 쉬는 시간 좋아. 그쵸. 비컨 써보셨어요? 학원에서요? 어? 학원에서요? 아니 여기서요? 저 세팅을 해봤어. 비콘 너무 불편해. 블루투스 요새 누가? 이어폰 쓸 때 쓰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럴 때만 쓴다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 블루투스 키고 어디 들어가면 광고 이런 거 이렇게 오고 그런 거. 네. 블루투스 장명 센스 좋지 않아요? 블루투스? 네. 왜? 파란 이빨. 정말 직관적이지 않잖아. 근데 유래가 있잖아요. 그 바이킹들의 이잖아요. 그게 좀 멋있던데 저는. 아 진짜? 네. 바이킹 좋아해? 아니요? 그래도 어디서 그냥 생각 없이 찍은 건 아니라는 거? 하겠습니다. 네. 여기부터. 비콘 인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콘을 인터넷이나 용산에서 비콘 네. 장비를 구매를 해서 회사에 설치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출근한 직원의 핸드폰하고 그 비콘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야 출퇴근 체크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네. 와이파이 인증 방식 같은 경우는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에 직원 핸드폰에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야 네. 출퇴근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네. GPS 방식은 핸드폰이 그 GPS, 그러니까 이제 회사 주소 기반의 GPS에 들어와야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신호 발생기를 세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으로 저희 캐시맵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설정에 들어가시면 신호 발생기 세팅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이지만 한번 이거 컴퓨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화면이
저희 캐시맵의 앱으로 접속하면은 보이는 화면이거든요.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출퇴근 체크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 신호 발생기 세팅 있죠. 네. 똑같이 들어보시면 여기 본사 출근 장소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장소 추가를 누르시면 지금 이게 컴퓨터라서 작동을 안 하는데 핸드폰에서는 이 루트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장소 추가를 누르시고 그렇군요. 네, 와이파이, GPS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네, 출근지를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PC에서 진행을 하려면 네. 이 와이파이에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핸드폰에서 캐시맵 앱을 통해 이 신호 발생기 세팅을 하면 네, 와이파이라든지 GPS 위치를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잡아서 그쵸. 입력을 해준다. 네, 맞습니다. 세팅이 굉장히 쉬워지겠네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세팅을 통해서 이제 근무지를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캐시맵 앱을 통해서 출퇴근 체크를 하실 때는 GPS 그리고 와이파이 두 개를 이렇게 켜신 상태에서 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퇴근을 찍어봐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출퇴근 체크를 하면 어디에서 보고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자분의 화면이에요. 그러면 출퇴근을 찍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러시죠. 방금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화면이 캐시맵 앱 통해서 핸드폰으로 이제 캐시맵 앱을 열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네, 여기서 요 출퇴근 체크 여기를 이제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출퇴근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누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가 와이파이랑 GPS를 잡은 상태에서 이게 출근이 인식되고 퇴근이 인식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핸드폰에서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네, 이런 화면을 접속한 다음에 출근하기, 퇴근하기 버튼을 눌러서 출퇴근을 입력을 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출퇴근을 입력을 하면 관리자는 이 출퇴근 현황 관리 메뉴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저희가 지금 시스템에 그냥 등록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란 데이터가 없지만 실제로 실데이터, 이제 직원이 출근이나 퇴근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온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실제 출근 시간, 체크 누른 시간, 이게 출근 시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 퇴근 체크한 시간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시간이 시스템에 어떻게 기록됐다. 시업 종업 시간이 나오고요. 저 시업 종업 시간이 밀어서 당겨서. 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면 관리자분은 수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때 수정,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여주세요. 네. 너무 그러면- 너무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08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회사는 09시부터거든요. 네네. 그러면 너무 일찍 온 거라고 인식이 된 것 같아서 09시부터 그리고 17시 30분까지인데 이게 18시까지 이렇게 저장을 하면 시간이 바뀌신 걸 보셨나요? 네네네. 기본 연장 야간 이 시간도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럼 연장으로 1시간을 추가시켜 볼게요. 18시까지가 아니라 19시까지로 하고 저장을 누르면 얘는 안 되네요. 근데 원래 이렇게 1시간이 됩니다. 김유신님의 그 급여 정보가 이렇게 됐네요. 네. 급여 그 계약 근무 뭐였죠 아까? 근무 조건. 근무 조건에 따라서 네. 지금 9시부터 23시까지 일을 했고 네. 기본 8시간, 연장 4시간, 야간 1시간 이렇게 되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했죠. 저희가 야간 근무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 근무로 계산을 해드리고요. 네네. 연장은 근무 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그 시간부터 연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군요. 휴게 시간 제외하고. 네, 휴게 시간 제외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 되어 있습니다. 밑에 확정 버튼은 뭐죠? 네, 밑에 확정 버튼은 이제 이런 관리들 포인트들이 이제 넘어와서 이만큼 근무했다는 기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 얘네 다 이만큼 근무한 거야 라고 확정을 하면 이 시간을 다 계산을 해서 급여 급여 생성을 할 때 이제 바로 넘기는 자료가 되거든요. 네, 요 그 확정 과정, 버튼을-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이 수 있죠. 확정 버튼을 눌러야 급여 계산할 때 적용이 된다. 네, 맞습니다.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한 번씩 다 보시고 네네. 다 맞다면 최종적으로 확정을 이렇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는 근태 추가를 통해서 네, 어떤 직원이 이날
출퇴근을 아예 입력을 안 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출퇴근을 했다라고 네. 입력도 또 따로 할 수가 있겠네요. 혹시 맞습니다. 실수를 안 했다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추가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모든 직원이 성실하게 캐시맵을 사용해주지 않을 거거든요, 아마 이 출퇴근 체크를. 아니요, 하루 정도 빼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없어요. 아, 그럴 수 없습니까? 네. 그러면 똑바로 이제 찍으라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거 근태 추가 기능 없어도 될 정도로 다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방금 이렇게 찍힌 시간에 이제 근무 시간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확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용 역시 근무를 이렇게 확정을 누르면 네, 보셨죠? 그렇군요. 채워주는군요. 네, 이렇게 근무를 몇 시간 했다 이런 기록으로 확정을 시켜서 급여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된 자료는 인쇄하거나 엑셀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사실 이 시간보다 이게 다 합의하에 일찍 온 거야, 혹은 아니면 내가 연장 근무한 거야, 이 경우에 제가 수정 요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쪽에 수정 요청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자료가 없지만 이렇게 수정 요청이 넘어오면 여기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수정된 거야 편차가 나오고요. 그래서 사유가 뭐야, 왜 수정 요청한 거야 라는 이렇게 내용들이 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인정 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으로 시업 시간이 바뀌고요. 불인정을 누르면 그냥 이전 시간으로 다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 누르고 나서 네. 없군요. 저는 네. 출퇴근을 안 했나 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출퇴근을 입력한 시간이 나타나는데 이걸 네. 눌러서 시간 수정 요청을 하면 네. 요 시업 시간 수정 요청 메뉴로 오고 네. 여기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인정하거나 불인정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종업시간 수정 요청도 마찬가지 종업시간을 그렇게 수정했다면 이쪽 메뉴에서 인정하거나 네, 불인정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출퇴근 이해했습니다. 네. 네. 이게 출퇴근을 하나라고 생각해서 출근 시간, 그러니까 출퇴근으로 이렇게 묶여있지 않고 저희가 출근, 퇴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시업도 시업 시간 수정 요청, 종업도 종업 시간 수정 요청 이렇게 따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출퇴근 현황 관리 메뉴고요. 네. 그래서 직원들의 지금 근무 현황이 어떤가 한 명 한 명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개인별 근무 현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해볼까요? 김유신을 해볼까요? 김유신이 12월에 근무를 얼마나 했어? 이렇게 하면 쭉 나와요. 개인별 근무 현황 같은 경우는 네. 직원별로 그 기간에 네. 출퇴근을 업무를 어떻게 했다. 요거를 네네. 볼 수가 있는 메뉴군요. 네, 그래서 이쪽에 출근과 퇴근은 시업시간, 종업시간을 뜻하고요. 네. 휴게시간이 이만큼 적용됐고 기본으로 얼만큼 근무했고 연장은 얼마였다, 야간은 얼마였다, 휴일은 몇 시간이었다는데 이 김유신 직원이 일요일이 그 휴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한 근무는 휴일로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맨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합계로 총 며칠을 근무했고 몇 시간을 근무했고 그 중에 연장 몇 시간이고 휴일은 몇 시간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메뉴 조금 무서운데요. 그렇죠. 저희 너무 출퇴근 시간과 이런 네. 걸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렇죠. 아, 근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쵸.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지금 제가 12월, 11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 관리는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서 출퇴근 현황 관리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하루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달 기준이 아니라 몰아서 하는 관리가 아닌 매일매일 그날 관리를 해주셔야. 그날. 네. 그래야 그래야. 이제 일이 안 쌓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별 근무 현황은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무 일수 현황, 개인이 아닌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보는 거죠. 며칠 근무했고 몇 시간 했고, 방금 그 개인별 근무 현황을 모아서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직원별로 볼 수 있는 거를 네네. 한꺼번에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삼선 버튼을 눌러보시면 그 직원 한 명으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충분히 설명이 됐을까요? 네, 방금 이 네.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근무 일수 현황이라는 메뉴는 어떤 직원이 급여는 어떻게 나가고 네. 근무 일수가 어떻게 되고 네. 근무 시간이 기본이 몇 시간, 연장이 몇 시간, 야간이 몇 시간
그리고 휴일이 어떻게 되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메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수까지는 알아봤지만 더 쪼개서 시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태의 마지막 메뉴고요. 근무 시수 현황. 아파요. 그쵸? 네. 많이 아프죠. 여기 보시면 기본, 연장, 야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유신 직원. 저 메뉴 같은 경우는 지금 김유신 직원이 네네. 일자별로 기본 근무, 연장 근무, 야간 근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네. 그러면 빈칸은 연장, 야간을 안 했다는 의미네요. 네, 이날은 근무를 아예 안 하, 그쵸.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네. 빈칸은 근무를 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끝까지 쭉 가보시면 다 더해서 합계, 31일까지. 쉴게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으로.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면도 조회만 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인쇄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요. 네,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망의 급여입니다. 네. 급여. 누구나 받으면 좋고요. 네. 계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급여 하면은 요새 이제 급여 관련 이슈가 엄청 많고요. 네. 예를 들면 뭐 급여 명세서를 필수로 교부해야 한다. 그렇죠. 기본이죠. 네, 요런 이슈도 있고 해서 이제 기능이 많거든요. 네. 하나씩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메뉴와 마찬가지로 기초로 설정해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 네. 기초 설정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급여 기초 설정 화면이고요. 급여의 맨 위에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통해 급여를 계산하거나 급여 대장을 작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위에부터 순서대로 제가 내려갈게요. 네. 급여 시작일과 급여 지급일이 있어요. 먼저 네. 이걸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급여 시작일은 그 매 월마다 급여를 이렇게 정산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 월에 며칠부터 몇 월 며칠부터 이제 급여를 계산하느냐. 그래서 1일로 되어 있죠. 그럼 1월 1일, 2월 1일, 1일자부터 급여를 계산한다. 네. 그리고 그 월의 말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렇게 계산한 급여를 언제 지급할 것이냐를 밑에서 설정하는데요. 그래서 급여 지급일, 이 당월 이월은 당월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당월이요? 네. 이번 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월은 이제 급여 시작일이 포함된 달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네네네. 그렇죠. 1월 1일이 급여 시작일이었으면 당월은 1월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급여 지급일이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월이란 말은 1월 급여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근무한 급여를 2월 25일 날 지급한다. 이게 이월이고요. 당월로 되어 있다면 언제일까요? 당월 25일일 텐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25일. 그럼 1월 25일입니다. 네. 1월 25일 날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1월부터 1월 말까지 하는 근무를요. 그리고 그 밑에 작게 보시면 급여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에 언제 지급하느냐. 은행 쉬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회사는 그럼 전날 줄게. 그럼 그 다음 끝난 다음 줄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네. 어떤 게 좋으세요? 당연히 전일이죠. 당연히 저는 아니 똑같잖아요. 아니야.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받아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연휴일 수 있어요. 네. 3일 동안 연휴인데 연휴 첫날에 급여일이 낀 거예요. 그럼 이 길로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3일 근데 뒤에. 대신 다음 달 월급이 일찍 금방 들어올 거야. 받은 날 기준으로. 나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 빨리 줘. 빨리 줘. 그렇습니다. 전일이 빨리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빨리 잡는 게 좋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전일을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내려가서 보면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이 있어요. 네. 급여 항목은 이제 우리 회사는 급여를 줄 때 이러한 항목들로 준다. 네. 이런 구성으로 이렇게 얼마 준다. 뭐 기본급도 이 사람의 기본급, 저 사람의 기본급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항목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사용하는 항목을 이 급여 기초에서 전부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이 있어요.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서 뭔가 급여를 공제할 때는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를 생성할 때는 여기에 있는 걸 다 가져다 쓰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작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건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항목들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기본급, 이렇게 10대 보조비, 차량 보조비, 육아 보조비, 연구 보조비, 그리고 아까 이제 근무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들, 이것들은 제가 고정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가끔 사용하시다 보면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도는 같지만 용어는 다르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 보조비가 뭐 차량 뭐 유지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조금씩 네. 차량 지원금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만약에 담당자가 한 분이시면 상관이 없는데 두 분이시면 혼동이 올 수 있어요. 한 분은 차량 보조비로 지급을 하고 한 분은 차량 지원금으로 지원을 이렇게 한다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담당자분들끼리 이렇게 말을 맞추시거나 아니면 가능한 저희가 이미 제공한 게 있다면 그 항목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장목도 다 마찬가지고요. 공제 항목도 네. 이제 기본적으로 4대 보험 네. 관련한 내용들이 공제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조합비, 노동조합비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동호회비라든지 이런 네. 회사에서 공제하는 항목들을 추가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근로 시간에 따라서 근로하는 그 날짜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수당들 있잖아요. 저 이거 아까 직원 정보 등록할 때 봤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지금 여기서 설정한 값은 모든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일단 적용이 돼요. 네. 근데 네네. 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 직원, 저 직원, 특별히 이 직원에 대해서는 아예 너무 열심히 해. 얘는 연장 근로할 때 솔직히 연장까지 얘가 이런데 연장까지 해? 그럼 2배 줘야지. 그럴 경우에 근무 조건에서 이제 1.5보다 높게 2.0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게끔 근무 조건에서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회사 전체 직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일단 해놓을 수가 있고 네. 직원 정보에서 근무 쪽을 설정을 하면서 네. 각자의 연장 근로 수당 등을 또 따로 체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직원만 특정해서 뭔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면 근무 조건에서 수정해서 사용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수당들이 금액이 이제 뭐 얼마가 나올지 깔끔한 숫자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시급을 이렇게 막 뭐 몇 시간, 뭐 몇 점 몇 이렇게 곱하다 보면 뭐 액수가 이렇게 막 소수점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급여나 공제 항목에서 뭐 이제 퍼센트 곱하면서 이제 소수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는 그 급여에서 발생한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각 수당별로 네. 예를 들면 기본급이 뭐 197만 1100 뭐 몇 점 몇 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몇 점 몇 원은 올림하겠다 반올림하겠다 아니다 이 소수점 버리고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항목은 그렇게 모인 수당들의 총합 있잖아요. 네. 그 금액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원으로 바꿀 때 소수점 처리된 것들을 몇 원으로 이렇게 바꿀 때 그 원단이 있죠. 몇 원. 그걸 이제 뭐 123원, 20만 123원을 그대로 지급할지 아니면 반올림해서 130원으로 바꿔서 줄지 아니면 올림해서 130원 줄지 아니면 버릴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급여기초 설정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정을 다 해주시면 우리 회사는 지금 10일이 월급이거든요. 제가 이걸 불편하니까 10일로 바꾸겠습니다.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이걸 10일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럼 바로 이거 작성된 걸로 급여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급여를 이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급여의 급여대장 작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급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복사해서 이제 다음 급여를 작성할 때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제가 신규로 한번 신규부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12월 급여를 하고요. 정기급여 보시면 12월 근무기 때문에 아까 이걸 잠시만요. 이게 11월로 선택하면 네, 급여 기간하고 지급 예정일이 바뀌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12월로 한다고 하면 급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그렇죠. 아까 설정해놓은 대로 지급 예정일은 2월 10일. 10일이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내용은 정기급여일 수도 있고 상여금일 수도 있고 성과금일 수도 있고 지급일 수도 있고 네네. 이렇게 이 급여를 기간이 구분할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급여 기초 설정을 따라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2월 급여니까 1월 10일 날 지급을 하고요. 정기 급여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자는 제가 이민순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민순 그리고 김유신 이렇게 2명을 해볼게요.
보통은 이제 전체 다 선택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냥 두 명만 네. 이렇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러면 방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인원이 나오는데요. 이 급여 대장으로 적용된 인원 2명. 제가 방금 2명으로 적용을 네. 했죠. 이 2명이고 이 2명의 합 570 기본급, 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총 금액 얼마, 그리고 공제는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이 연필 버튼이 있어요. 네.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상세 내용을 보고 수정하거나 아니면 확정을 하는 거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김유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민순이 있는데 제가 이민수는 근태 기록이 아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김유신을 먼저 봐볼게요. 네. 보시면 네, 직원정보에서 등록한 김유신이고요. 소득급은 다 직원정보에서 있는 정보고, 그리고 부서원 다 저쪽에서 등록한 정보고, 급여 지급일도 기초에서 다 네. 입력한 값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입력한 값으로 보여주고, 급여 내역이 이제 아까 직원정보에서 그 두 번째 탭에 맨 밑에 있던 내역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네네네. 추가 사항이 있어요. 연장 근로수당. 아. 네, 이제 이 직원이 시급이 얼마냐, 네. 그리고 이 직원이 연장 근로를 몇 시간 했느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기본급에 플러스로 야간 근로수당이 지금 발생해서 그게 추가가 된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직원분은 보시면 맨 앞에 1, 이게 시간이에요. 1시간을 네, 1시간을 야간 근무를 하신 거고요. 시급이 12,000원이고 야간 근로수당은 0.5배율을 적용받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로 인해서 계산을 하면 공제 내역이 이렇게 산출된다. 죄송한데요. 네. 1시간을 근무하고 12,000원 시급인데 야간 근로수당이면은 네. 1.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가. 이게 조금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산할 때 1.5라고 계산을 하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별히 연장이 아니라 그냥 야간, 내가 밤에 일했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근로한 시간만큼 1배는 이미 내 근무 시간에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서 그 1배도 받았지만 0.5를 가산하는 것만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시간이 1.5배가 아닌 0.5로 이렇게 산출근거로 남습니다.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공제 내역이 혹시나 잠시만, 네. 좀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그럼 저 이 야간 근로수당은 이 김유신 씨가 핸드폰에서 출퇴근한 그거를 기반으로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아, 출퇴근을 열심히 찍으면은 좋네요.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설정을 다 하고 열심히 사용만 해주시면 급여가 자동 계산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 그냥 그 절차대로 잘 이용만 해주시고 꾸준히 관리만 해주시면 이렇게 급여 계산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되고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금액 보시고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 버튼들을 한번 좀 써보면 어떨까요? 이 버튼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이거는 지금 이 급여 내역이 이러해서 네. 그래서 공제는 얼마가 되는데 하는 말이고요. 공제 내역 재계산을 누르면 지금 이제 숫자가 똑같으니까요. 네. 여기를 하나를 수정해 볼까요? 식대 보조비를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약간 못 참거든요. 숙대 보조비는 비과세는 10만 원까지만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럼 제가 과세를 10만 원으로 추가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과세를 추가한 게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 게 저희가 이 밑에 공제 내역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금액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요. 과세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세 금액 10만 원을 추가했으니까 밑에 금액 잘 보세요. 네. 재계산을 누르면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리고 혹시나 우리 회사 국민연금 제외라면 국민연금만 빼고 재계산 하시면은 재계산이 그렇죠.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장 버튼을 한번 누르고. 네. 제가 이걸 깜빡할 뻔했네요. 예. 네, 보시면 왼쪽에 급여 노트가 있어요. 급여 노트가 있네요. 네,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요. 이제 예를 들면 김유신, 이 직원 김유신이잖아요. 네. 김유신 성과금. 너무 잘했어요, 김유신. 그래서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세 달간 적용.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월 30만 원 추가 지급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해주세요. 이건 12월 급여이기 때문에 반영하지는 않을 거지만 네. 김유신에게 적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네. 미리 작업을 해줍니다. 저장을 했죠. 그럼 이제 노트가 이렇게 계속 표기가 돼요. 안 까먹고 이제 계산하면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따로 뭔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노트를 이렇게 남겨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급여를 확인하러 왔을 때 맞다 30만 원 김유신 더 줘야지. 그래서 1월부터 3달간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주고 이 노트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김유신 30만 원 3번 다 줬어요. 그러면 노트 종결. 아예 줄 거 다 줬어. 오케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저 성과금 30만 원 말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쓰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쓰기 나름일 거예요. 쓰기 나름. 그래서 다 알아봤고요.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됐죠. 10만 원 더 주기로.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민순도 마찬가지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이 급여를 아예 삭제하실 거면 여기서 전체 삭제를 눌러서 급여를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밖에 나가서 신규로 만들 게 아니라 지금 생성하는 이 급여 대장에 대상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위에 급여 대상자 추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입력해서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직원 정보를 불러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이제 추가가 되는 건가요? 네, 눌러볼게요. 여기 추가가 됐죠. 입국 걱정. 아무래도 이렇게 대상자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한번 생성할 때 이렇게 그 직원 정보를 불러와서 생성을 해야 이제 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을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추가하는 경우는 깜빡하고 뭐 한두 명 이렇게 했을 때만 추가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이제 뭔가 모든 직원 막 여러 명 이제 대상을 많이 추가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삭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 생성한 자료를 삭제해 주시는 방안으로. 그렇군요. 그럼 여기 이 급여 대상자 추가는 맞다 그거 안 했다 했을 때 쓰시고.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면서 그렇죠. 통째로 잘 만들어야 된다.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작업하실 때.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맞다. 12월 정기급여 확인했다. 그러시다면 여기 확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정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연필 버튼이 사라졌죠. 그러네요. 그리고 상세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고 그래서 급여 합계가 얼마고 공제 합계가 얼마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삼선도 보여줄게요. 삼선이요? 이렇게 인쇄할 수 있게. 이거는 명세서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급여 명세서에서 꼭 기재되어야 될 사항이 시간과 관련돼서 그 급여가 조금이라도 변동이 된다면 이게 어떤 건데 그래서 왜 6,000원인데 라는 걸 산출 근거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야간 근로수당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시간 일했고 시급이 12,000원이고 배율은 0.5배를 곱해서 6,000원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 급여 명세서는 인쇄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궁금한 게 이제 이 급여 이체용 다운로드. 그건 뭔가요? 급여 이체용 다운로드 이건 이제 저희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예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은행이나 이제 실제 급여 이체를 할 때 이렇게 직원 정보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을 다 했다면 여기 같이 이제 입력이 되어서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체를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 이렇게 그런 기능이고요. 지금은 제가 지금 마침 이거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에 은행 계좌 예금주를 등록을 안 해놔서 지금 데이터가 비어 있는데 원래는 저기에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누르셨고요. 그러면 확정 취소는 뭔가요? 이렇게 확정을 하신 다음에 이게 좀 한눈에 보기 편하시잖아요. 혹은 이제 미리 이렇게 확정을 해놓으셨는데 다음날 혹은 몇 분 있다가 몇십 분 있다가 봤더니 뭐야 이민순 내가 10만 원 더 줬네? 그러면 이제 가서 확정 취소를 누르시는 거죠. 그러면 10만 원을 깎아요? 깎아야죠. 좋은데요?
아니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좋을 수 있죠. 저는 민순이 편이기 때문에 이 이민순 급여를 이렇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확정 취소를 누르고 확정 취소를 누르면 이전과 똑같은 화면으로 아, 바뀌거든요. 연필 버튼이 생겼군요. 네. 네. 그 다음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확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이 급여 작성하는 거는 이제 한번 다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 급여 대장 작성 메뉴에서 네. 복사가 있어요. 네.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은 신규를 생성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뭐 새로 들어온 직원도 따로 없고 혹은 뭐 수정할 사항이 거의 없다고 하신다면 그 전달과 이번 달 급여가 사실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또 그 작업을 반복하시지 마시고 이 급여 대장을 복사해서 지금 3명 방금 만든 거죠. 복사해서 이제 이 복사한 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귀속을 2023년 지금 22년까지만 저희가 22년이라서 여기 10월이 벼 있으니까 네, 그럼 10월 10월로. 할까요? 네, 아. 10월도 오늘과 같았다, 12월과 같았다면 10월 급여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사하는 대상 12월 급여를 복사해서 2022년 10월 급여를 생성하겠다. 그래서 급여 기간은 이렇게 되고 예정일은 이렇다, 내용은 이렇다 해서 가져오길 실행하면 여기 10월 잘 보세요. 네, 보이시죠? 10월에 똑같이 채워졌네요. 네, 똑같은 내용으로 채워졌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보통 매달 급여가 나가고 이러는 게 네. 차이가 별로 없다면 네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복사해서 계속 쓰면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줄겠네요. 그렇죠. 금방금방 하실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급여 대장을 처음에 이제 캐시맵을 도입하셨을 때나 아니면 뭔가 엑셀을 통해 관리해 왔는데 지금 하나하나 작업하는 거 말고 일괄로 등록할 방법이 없나요? 뭐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밑에 급여 대장 업로드가 있어요. 네, 이 업로드는 그 어떤 서식이든 막 아무거나 다 올리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양식으로 이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받으시고 그 양식에 이제 값을 다 채워 넣으신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저 궁금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 저도 모르게 손이 알겠습니다. 갔습니다. 다 제가 대충 설명드리지 않고 화면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인적사항이 이렇게 있고요. 빨간색 텍스트는 필수값이라서 이 텍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업로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 그리고 입사일은 이제 그 직원 고유 정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홍길동이 2명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입사일로 체크를 합니다. 네, 동명이인을 네. 체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 급여에서도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수당 내역은 이제 실제로 저희 급여기초에서 설정한 그 수당 내역들로만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혹시나 이제 올리신 게 아니면 그 급여 내역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급여기초에 없는 내역을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해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신규로 추가가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엑셀을 잘 입력해서 네. 업로드를 하면 네, 아까 전에 급여 대장 작성한 거랑 똑같이 업로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저 중요한 점이 네, 이게 다른 엑셀 파일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하면 네. 이 셀의 표시 형식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엑셀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꼭 주의하시고 네, 표시 형식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 이 표시 형식이 텍스트인 걸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이 가운데. 다른 거면은 오류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그럼요. 저 항상 친절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업로드까지 됐고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이렇게 작성한 급여를 아까 같이 봤던 화면인데 그 월별 급여 대장에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합계. 근데 이제 저희가 급여를 이렇게 지급하면 이번 달 급여를 지급했어요. 확인하세요. 뭐 명세서를 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보내야 되거든요. 그 기능이 캐시맵에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김유신 확인
임꺽정 확인, 이민순 확인, 보내. 메일로 보내, 문자로 보내. 아, 둘 다 보내셔도 되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네. 문자 전송을 하면 네, 포인트가 그쵸. 그 점 유의해 주세요. 네. PCM에서 네. 문자 전송을 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니까요. 네.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네.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이 문자로. 포인트 이거는 아니, 저는 문자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문자가 좋아요. 네. 저는 네. 좀 메일이어도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포인트가 차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시스템 관리 부분에서 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연히 요 급여 대장도 엑셀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엑셀 다운로드하면 상세 내역들이 다 보이는 엑셀이 다운로드 받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실 때도 조회하실 때 정기급여만 모아서 보시거나 뭐 상여만 보시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월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월별 중에 또 개인을 좀 세세히 상세히 이렇게 보는 화면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있는 화면이 개인별 급여 대장이 있어요. 개인별 급여 대장. 네. 그래서 이제 김유신, 그럼 김유신은 어떻게 언제 받았어? 상단에서 네, 직원을 선택하면 네, 하단에서 직원이 급여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직원 정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직원 정보 이렇게 하나씩 눌러 보시면 그 직원이 언제 급여를 얼마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삼선을 누르면 뭐가 나오나요? 상선을 보면은 똑같이 명세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명세서를 볼 수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별 급여 대장을 봤고요. 이제 급여 말고 공제 내역만 볼 수 있는 화면을 따로 놨어요. 그래서 구성 거의 화면 느낌은 비슷한데 네네네. 이게 급여가 아니라 공제가 공제만. 어떻게 됐는지, 네네. 4대 보험에 대한 공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편하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공제 내역만 따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마다 뭐 급여를 좀 덜 줬을 수도 있어요. 더 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직원들 급여가 지금 얼만큼 어떻게 지급됐고 덜 줬는지 더 줬는지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관리장이라고 급여 메뉴의 맨 밑에 있습니다. 마지막 메뉴고요. 그래서 이 차감액 얼만큼 더 줘야 되는지 혹은 얼만큼 더 줬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네, 아픈데요, 지금? 좀 어려우실 수 있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좀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해드릴게요. 보시면 이 내역 지급 예정액이라는 건 급여 대장을 생성한 거예요. 네. 350만 원. 그리고 지급액은 이제 통장 정리 같은 데서 이 직원 이름을 이제 적는 거죠. 급여를 줬다 이렇게 그렇죠. 통장 정리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민순으로 직원을 적는 거예요. 이민순 급여 얼마 받았다. 그러면 이제 예정액이 얼마였는데 이민순한테 실제로 준 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예정액에서 지급액을 빼서 그래서 얼마를 더 줘야 된다. 차감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급여가 더 나가거나 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차감액이 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3사를 눌러볼게요. 마찬가지로. 네. 급여 명세서를 볼 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미지급 급여, 미정산 경비라고 이제 그 거래처 원장 죄송합니다. 제 예시가 좀 별로였을 수 있어요. 그 잔액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쓰기 전부터 네네. 이 직원에게 미지급금이 있거나 네네. 정산해주지 않은 경비가 있을 때 네, 맞습니다. 이거를 먼저 등록을 해줘야 그렇죠. 방금 설명한 차감액이 맞을 거기 때문에 네네. 요거를 등록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네, 기초 잔액을 이렇게 그렇군요. 여기서 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네. 그리고 이 화면 그대로 인쇄하는 급여관리장 인쇄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급여대장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급여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개인이 급여 명세서를 보는 방법, 직원이 네네. 급여 명세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회사는 이제 급여를 열심히 작성을 했고요. 급여 네네. 대장을 확정을 하면 네. 직원은 캐시맵에 접속해서 여기 급여 명세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확인을 하고 네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핸드폰에서 네. 핸드폰에서 이제 캐시맵 앱을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아예 급여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네네. 급여를 어떻게 받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문자랑 네.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을 경우에는 네. 직원에게 링크 혹은 파일이 전송이 되고요. 네네. 거기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죄송합니다. 네.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면 네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